엄마는 정말 이기적이야. 엄마가 아파트를 되찾는 것은 온 가족을 거리로 내몰는 것과 다를까? 엄마가 하준이를 생각해줄까? 아니면 고집센 할머니만 해줄까? 이기적인? 너의 비겁함을 핑계삼아 내 아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여기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준이다. 박약한 아버지와 무심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이다. 겨울의 서울, 살을 내는 추위는 우리 집안의 냉정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저 오혜진은 한때 자신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은과의 갈등, 아들 민호의 침묵, 손자 하준의 겁에 질린 눈빛으로 인해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이 집안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모든 결정이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길을 선택해야 했다. 추운 서울의 어느 날 아침, 문틈으로 겨울바람이 불 때 홍대 작은 아파트에서 따뜻한 두터운 이불 속에서 막 나온 오혜진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분주하지만 오늘 아침 일찍 공간이 더 조용해 보입니다. 아마도 살을 내는 듯한 추위 때문인지 사람들은 가혹한 날씨를 피해 집에서 몸을 싸고 싶을 뿐이다.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생강차를 끓이는 동안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보면서 며느리 지윤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 그녀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이 드물어서 나는 조금 놀라서 바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하준이를 방문할 수 있니? 그 아이는 할머니를 무척 그리워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들렸고 단결했지만 약간 냉정했다. 나는 마치 이 초대가 전적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듯이 그녀가 말하는 방식에서 꺼려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제 조카인 하준은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소녀는 이제 막 5살이지만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만났던 때를 기억하는데 그는 나를 꼭 껴안고 내가 하루 더 머물기를 원한다고 속삭였다. 그 말이 뜻밖에도 지은이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사이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제 괜찮니? 제가 편하신가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냥 오세요.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만 급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이랑 저랑 사이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내가 그들의 가족에 어쩔 수 없는 손님인 것처럼 이름 부르기 어려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준이를 생각하면 아늑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설 준비를 서슴지 않는다.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는 아파트 창문 몇 개에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길모퉁이에서 식료품점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라면 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다. 그 작은 순간들은 내가 매일 아침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바삐 움직이던 옛날을 생각나게 한다. 생활은 많이 변했지만 서울 겨울의 추위는 여전히 따옷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지 않으면 손도 뻐근할 정도로 추웠다. 오늘은 지은이와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은근히 했어요.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준의 미소를 보는 것, 남편과 함께하지 않은 날들에 나를 위로하게 하는 작은 빛. 그래서 나는 차가운 바람이 내 발걸음을 늦추지 않도록 더 빨리 걸었다. 손자 하준을 본 지 오래됐지만 지은이의 말투에 냉소가 묻어있어 고민이 깊어졌다. 밖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내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궁금했다. 왜 그녀가 오늘 갑자기 나를 초대했을까? 몇 달째 우리가 하준 생일 파티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이후로 지은이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소년의 상황에 대해 몇 마디 사교적인 메시지만 보내면서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그 일을 생각할 때 나는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와의 관계는 제 아들 민호가 그녀를 데뷔시킨 이후로는 정말 잘 맞아본 적이 없다. 지은이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자로 좀 냉정하고 친근하고 상냥할 며느리에 대한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전화를 건 방식이 간결하면서도 뭔가 숨기려는 듯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3달 전 아침에 민호가 부산에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전화했을 때가 생각났다. 엄마, 제가 가는 동안 지은이랑 하준이한테 더 많이 들려주세요. 지은이는 가끔 좀 바쁘고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 말이 내 머리를 스쳤다.
오늘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일이 있다면 왜 그녀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겨울에도 거리가 붐비는 강남 남부에 위치한 지은이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로 했다. 차 안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언뜻 들었다. 한 노부인이 채소 가격의 상승에 대해 불평하고 있고 두 고등학생이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쩐지 그 모든 소리가 나를 더 긴장하게 할 뿐이었다. 지은이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잠시 멈췄다. 아파트는 내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 똑같다. 깨끗하고 깔끔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지은이가 문을 열고 손에는 치운 듯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으나 그 미소는 근심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하준아, 어디 있어? 들어가자마자 눈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소녀는 평소처럼 마중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는 약간 급한 목소리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 여기 좀 앉으세요. 저 할 말 있어요. 나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서 심각함을 분명히 느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은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맞은편에 앉았지만 바로 말하는 대신 자신과 싸운 듯 망설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엄마. 민호가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 강남으로 가는 길에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떡통꾸러미는 제가 주머니에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고 전화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는 따끈따끈한 치킨통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음식들이 가족 식사에 약간의 즐거운 분위기를 주길 바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버스는 젖은 노면에 네온 사인이 반사되는 붐비는 거리 모퉁이에 멈춰섰다. 나는 보도에 얼어붙은 웅덩이를 조심스럽게 피해 내려갔다. 강남의 추위는 더 혹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 불안정한 만남을 생각할 때의 내 느낌일 수도 있다. 지은이는 예전부터 항상 저랑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녀의 성격이 원래 은밀해서인지 아니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정말 잘 어울린 적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이 집 대문 앞에 서면 이번 방문이 즐거움인지 아니면 그저 새로운 도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집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침묵이 나를 약간 오싹하게 했다. 지은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탁을 차렸지만 방 분위기는 유달리 무거웠다. 하준이가 평소처럼 뛰쳐나오지는 않아요. 나는 책상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볍게 물었다. 하준아, 뭐하니? 얘가 왜 할머니랑 안 놀아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피했다. 그는 방에 있다. 유치원에 다녀와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저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지만 저는 당장 긴장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앉아서 떡통조림을 뜯으며 하준 씨한테 이거 갖다 드렸어요. 얘는 이따가 먹으면 재미있어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이 침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했어. 지은아, 요즘 괜찮니?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요? 그녀는 뭔가를 고려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민호 오빠 엄마한테 말 안 했죠? 나는 놀라서 그녀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모르겠다. 아무 말도 안 했다니요. 민호는 여전히 엄마에게 전화를 자주 하잖아요. 라고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지은이는 마치 자신과 싸우듯 두 손을 꼭 잡았다. 저는 민호가 회사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있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하준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그녀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지은을 쳐다봤다. 늘 열심히 일하는 제 아들 민호가 그런 일에 말려들었을까요? 그리고 지은이는 왜 이런 말을 하려고 오늘을 골랐을까요? 이것이 그녀가 내가 오기를 바라는 이유인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마다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이 가족 식사가 더 이상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아마도 더 크고 더 복잡한 것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문을 살짝 열었고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채 나를 흘끗 보았다. 나는 그녀의 무관심에 약간 놀랐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하준떡을 가져온다며 즐거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가만히 케이크 상자를 받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집에 들어서니 소파에 앉아있는 민호가 눈에 핸드폰 화면에 붙어있는 게 보였다. 민호,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냉담함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언제부터 저희 사이가 그렇게 벌어졌나요? 나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엄마도 치킨 사왔는데 하준이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민호는 고마워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전화기에다 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 아들답지 않다. 그는 특히 내가 놀러갈 때 항상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깃다. 지은이에게 돌아서서 하준이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려다가 부엌에서 바쁜 척하며 등을 돌렸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답답했다. 나는 사람들이 긴 하루를 보내고 피곤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 하준이는 어디 있어? 왜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라고 물었죠. 저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나와 나를 보지 않고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얘는 방에서 자고 있다. 요즘 애가 시끄럽게 굴어서 밤이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하준이의 방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마음이 불안해졌다. 하준이는 원래 유쾌하고 활발한 아이인데 왜 갑자기 짜증이 나죠? 더 물어보려니까 민호가 벌떡 일어나 나 잠깐 나가서 전화 좀 할게 라고 말하고는 발코니로 나갔다. 나는 그것을 따라다녔고 나와 내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민호가 막 문을 닫았을 때 지은이가 어느 때보다 긴장된 눈빛으로 나를 돌아봤다. 엄마, 민호 앞에서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작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놀랐고 그녀가 내 아들을 숨겨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내가 물었다. 그녀는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고려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최근 하준은 민호가 놀러갔을 때 만났다고 했던 낯선 사람에 대해 계속 얘기했다. 아이가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라고 말했다. 밤에. 나는 아연 실색했다. 낯선 사람?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쉰 목소리로 엄마,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최근 하준은 겁에 질린 표정이다. 침실문 앞에 서서 쳐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가 방금 한 말은 내 마음을 방타한 것 같다.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하지만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발코니 문이 열리면서 민호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두 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약간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하준이 갑자기 침실에서 뛰쳐나오자 눈이 번쩍 빛나며 할머니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작은 손으로 나를 감싸 안았고 작은 손은 나를 따뜻하게 했다. 너의 얼굴은 조금 창백하지만 미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수하다. 나는 몸을 굽혀 아이를 안아 올렸고 이 친밀감은 나를 긴장감을 잊게 했다. 그러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지은의 고함 소리는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안아줄 수 있다고 확신해? 엄마가 떨어뜨리면 어쩌지? 그녀의 말투는 걱정스러울 뿐 아니라 아이러니했다. 나는 조용히 죽었고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민호는 가까이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지만 간섭을 피하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준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아이가 지은을 올려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매서운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조카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툭툭 친 다음 지은이를 바라보며 민호를 키운 적이 있어 엄마가 아이를 안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고 논쟁을 피하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나는 한숨을 쉬었고 내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다. 하준이는 여전히 내 옆에 서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 듯 내 손에 매달렸다.
엄마는 너를 비난하지 않아, 지은아. 하지만 때때로 당신의 말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느끼도록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 말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지만 지은이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준이만 걱정돼요 라고 그녀는 짧게 말했다. 분위기를 더 긴장시키고 싶지 않은 나는 식탁에 앉아 하준을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혔다. 나는 조카에게 오렌지 주스를 따르고 학교에 대해 물어보고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소매를 잡아당기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다른 사람도 봤어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 어떤 사람, 하준? 누구 말하는 거야? 라고 가볍게 물었지만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런 듯 다가간 지은은 하준, 횡설수설하지 마. 가서 손 씻고 밥이나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마치 대화를 끊어버릴 것 같았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지만 떠나기 전에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짙어졌다. 이 집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민호는 이제 제 맞은편에 앉아서 목청을 가다듬지만 약간 짜증이 납니다. 엄마, 오늘 좀 때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저는 가족, 하준이를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멀어지고 신비롭게 변했을까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민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엄마 모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민호야? 무슨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추측하기 싫어. 민호는 대답을 고려하듯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나 지은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가 무엇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는 듯 날카로웠다. 분위기가 무거워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왜 사람들은 저를 밀어내려고 할까요? 지은이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방안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하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내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의 긴장감이 그를 약간 움츠리게 했다. 나는 지은이의 불만을 가라앉히려는 듯 몸을 낮추고 천천히 바닥에 조카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지은이,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하준이 걱정되는 거 이해해요. 근데 너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아주고 싶어서. 지은이는 숨을 내쉬며 나를 보지 않고 하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하준아, 방으로 들어와. 엄마가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즐거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도움을 청했다. 할머니, 방에 가기 싫어서 충분히. 지은이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이일 뿐입니다. 겁을 줄 정도로 엄격할 필요가 있나요? 지은이는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마. 민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결국 합의하려는 듯 일어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우리 집이에요. 엄마, 그는 머뭇거리고 시선은 나에게 쏠렸지만 뒷말을 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고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제 아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소원해졌나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엄마는 논쟁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단지 하준이를 방문하고 음식을 좀 가져오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엄마가 올 거야? 그 순간 하준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이 어젯밤 내 방문에 서 있었어요. 소년의 말은 무거운 공기를 가르는 벼락 같았다. 나는 지은이를 돌아봤고 그녀는 얼굴이 천백해졌고 눈빛은 불안했다. 하준아, 너 횡설수설하지 마. 지은이가 다급해했지만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준이의 눈높이만큼 무릎을 꿇고 가볍게 누구야? 하준아? 할머니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젯밤 그들은 서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도 안 하고.
민호, 이때 옆에 서도 멈칫해요. 눈치를 보는 눈빛으로 지은이를 쳐다보더니 저한테 하준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또 엄마랑 지은이가 말 안 한 거 있어요? 지은이가 민호를 쳐다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내게로 돌아섰다. 엄마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민호씨, 요즘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준이가 누군가를 봤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방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빠졌다. 지은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줄기를 타고 달리는 차디찬 한기. 이것은 단지 어린아이의 상상력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이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식사 때 가족의 분위기는 시시각각으로 더욱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하준이 좋아하는 전통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생선조림, 수제 배추김치, 따뜻한 미역국 한 냄비. 근데 제가 뭘 해도 지은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내가 탁자 위에 놓인 생선조림 접시를 보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엄마가 이걸 요리해? 비린내 나, 엄마 씻었어요? 하준이가 먹는데 배가 아프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그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조심하셨어. 하준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하지만 지은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생선을 집어들고 지나치게 냄새를 맡다가 벌떡 일어나 생선 접시 전체를 쓰레기통으로 가져다가 온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세게 던졌다. 여기는 시장이 아닙니다. 요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면 그만해. 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아이러니했다. 나는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준이는 크고 순수한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민호는 말참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내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만 숙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단지 너의 가족을 돕고 싶을 뿐이야. 다른 뜻은 없어요. 나는 나의 겸손이 서만을 진정시킬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은이는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젓가락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가 뭘 도와줄 것 같아? 엄마는 부담스러울 뿐. 아무도 여기에 엄마가 필요하지 않아. 그 말들은 마치 한 칼에 내 마음을 깊이 베어버리는 것 같았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노력했고 내가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고 눈가에 넘쳐나는 눈물을 참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공평할 것 같아. 민호는 결국 목소리를 냈지만 무게감이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가벼워. 지은아 그만해. 너무 과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지은이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민호에게 몸을 돌리며 매섭게 말했다. 그는 항상 엄마 편이야. 내 느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이 집은 비좁아서 하루 종일 하준과 그럭저럭 지내야 하는데 이제 엄마, 나는 참을 수 없어.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다. 모욕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아들 가족의 긴장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뭉클한 느낌에 말문이 막혔다. 하준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무거운 분위기를 깼다.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달려와서 저를 꼭 껴안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를 품에 안았고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지은이와 나의 관계가 아무리 긴장돼도 하준이의 나에 대한 사랑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하준이를 바라보는 눈빛의 분노가 가득했고 그게 더 걱정이었다. 나는 궁금했다. 이 감정이 갈라질 위기에 처한 가족을 치유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갈망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떠나야 할까? 나는 일어서서 조용히 가방을 챙겼다. 실내 공간은 마치 1분 1초가 질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오래 머무르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에 들어서자 갑자기 지은이가 다가오더니 환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걸 감사히 여겨야 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칼과 같았지만 지은이의 가볍게 밀어붙이는 것이 나를 정말 흔들리게 했다.
나는 균형을 잃고 핸드백이 문에 부딪혔고 떡상자는 내 손에서 떨어져 차가운 방바닥에 떨어졌다. 빵 조각들이 산산조각 나고 내 자존심이 방금 으스러진 것처럼 뒹굴었다. 하주는 근처에 서서 앞에 있는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울었다.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지 마. 나는 몸을 굽혀 부들부들 떨며 케이크 조각들을 주었지만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눈물이 고이려고 했지만 나는 참으려고 했다. 지은이를 올려다보다가 아들의 눈빛에서 조금이나마 동점을 찾기를 바라면서 민호에게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내가 모든 믿음을 다 두었던 민호는 그냥 거기 서서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에게 그녀가 틀렸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지도 않았다. 그는 침묵했고 지은이가 방금 한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민호, 저는 목이 메어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하준이를 만나고 싶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근데 엄마가 지은이 말대로 부담스러우면 다시는 안 올 거야? 민호는 고개를 들고 다소 담원한 눈빛을 보였지만 아내를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엄마라고 잘 듣기 위해 귀를 바짝 붙여야 할 정도로 작다고만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회피나 다름없어요. 보이지 않는 격을 느꼈지만 나와 아들 가족 사이에 확실히 세워졌다. 지은이만 한 게 아니라 민호의 무능함에서 나온 것이다. 하준이 달려와 나를 안았고 눈물이 뺨을 적셨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가 딸꾹질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라질까 봐 작은 손으로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마음이 아프지만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할머니는 항상 제 옆에 있을 거예요. 하준씨, 그냥 기억해줘. 내가 널 너무 사랑해. 하지만 지은이는 계속해서 하준에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만 꼬이게 해. 우리는 엄마가 우리 삶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어디서 힘을 내는지 몰라 꼿꼿이 서서 지은을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지은아, 피곤한 거 알아. 하지만 엄마나 하준에게 그 분노를 쏟아서는 안 된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지만 항상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한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하준에게 이 일로 상처 입히지 마세요. 밤이 조용해졌다. 지은이는 외면하고 민호는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저는 마지막 떡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굽혔고 이것이 단지 빵 상자에 깨진 것이 아니라 제가 한때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가족 관계에 깨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나는 일어서서 문 밖으로 나왔다. 하준은 여전히 거기 서서 흐느껴 울었다.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올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환영받지 못하는 엄마, 할머니일지 궁금했다. 밖은 몹시 추웠지만 마음속의 추위가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손은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에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텅 빈 방을 비추도록 했다. 겨울 날씨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차가운 느낌이 스며들었다. 아들의 가족을 돕기 위해 모은 돈까지 모아 산 강남 아파트 분양권인 탁자 위에 놓인 종이 뭉치에 눈이 멈췄다. 그 아파트는 민호, 지은, 하준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희생이 정말로 좋은 것을 가져다 주었는지 아니면 그들과 저 사이의 거리를 더 깊게 만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은의 눈빛에서 경멸을 받는 느낌, 민호의 무력한 침묵, 하준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가 머릿속을 맴돈다. 나는 앉아서 양도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민호와 지은이가 이 아파트를 사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엄마, 제가 잠시 도와주면 돼요? 일이 안정되면 돌려드릴게요. 라고 민호는 희망적인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가족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친절이 이용당하지 않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이적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되찾고 싶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적 취소 절차가 얼마나 걸리나요? 종업원이 저를 보고 놀랐지만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도 즉시 아파트 임대 등록을 했다. 돈줄은 민호나 지은이의 보살핌에 더 이상 믿음을 주지 않는 삶인 제 앞으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후 민호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이 전화가 올 것을 알았고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의 심술궂은 목소리는 꾸짖었다. 엄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아파트는 하준이의 집이에요. 엄마는 조카 생각해.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목구멍으로 쓰라림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추스르지 않았다. 민호야, 내가 그 집에서 모욕을 참게 놔뒀을 때 엄마 생각해봤니? 지은이가 하준이 앞에서 엄마 모욕할 때 뭐라고 했어? 너의 침묵이 정답이야. 너의 침묵의 대가야? 저쪽 끝에서 민호는 침묵했다. 나는 아들이 내가 그렇게 강경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오늘 제가 자존심을 지킬 줄 모른다면 아무도 저 대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직도 마음이 아픈 서울의 눈 덮인 거리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나는 이 결정이 아들과 떨어져 있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자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희망적인 희망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민호가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하고 모녀의 애정이 다시 유대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은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한 이른 봄 오후였다. 나는 홍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바깥의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 하준이 생각이 났다. 하지만 나는 아픈 기억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지 않도록 배웠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아마도 배달부나 건물 직원일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와 민호는 마치 먼 거리를 다투는 듯 시적한 얼굴과 흐트러진 옷차림에 내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둘 다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라고 민호가 울먹이며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지은도 흐느껴 울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한 거 알아? 근데 그때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내가 평생을 사랑하며 보냈던 그들은 이제 후회하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하지만 그날의 모습, 떡통이 부서지고 하준이가 흐느껴 울었고 민호의 침묵의 눈빛은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엄마. 민호는 간청하듯 조용히 불렀다. 하지만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눈물이나 이런 말 말고. 방은 침묵에 빠졌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고 눈을 붉히며 떨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나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봄바람은 은은한 꽃향기를 품었지만 마음은 아직 가벼워지지 않았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나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너희들이 무릎 꿇을 필요도 없고 헛된 약속도 필요 없어. 엄마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다. 그럴 수 없다면 모든 사과는 무의미할 것이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으로 이해해요. 엄마라고 말했다. 할 수 있어.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도 고개를 숙이며 나 변할게. 엄마라고 울먹였다. 약속할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 망설인다.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말을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쨌든 두 분 다 노력하시는 걸 처음 보네요. 나는 이것이 아마도 가족의 균열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는 집 앞에 서 있었고 봄바람이 길가의 나무들을 부드럽게 휘몰아쳤다. 지은과 민호의 등 뒤로 문이 닫혔지만 굳게 닫혀야 할지
작은 밝은 틈을 남겨야 할지 가족의 문은 마음속으로는 어설프게 열려 있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바람은 급한 발걸음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동반했지만 나는 내 심장의 무거운 박동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민호의 발걸음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죠. 제가 그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상처 입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요? 요즘의 기억은 거꾸로 감은 영화처럼 되살아난다. 지은이가 내 앞에서 생선 접시를 휴지통에 던졌던 순간 차가운 눈빛과 가혹한 말들이 생각났다. 민호의 무서운 침묵은 말뿐 아니라 모녀 관계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책임감과 사랑의 부재도 생각난다. 그것들은 아직도 내 마음의 상처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런데 하준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어린 조카가 나를 껴안고 흐느껴 울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할머니가 계셨으면 해요. 그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렸고 저를 가슴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가 이 가족의 문을 영원히 닫는다면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지은이도 민호도 아니고 모든 일에 잘못이 없는 아이 하준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얼굴에서 미련한 바람을 하나하나 느꼈다. 용서는 먼 길이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문을 닫으면 내 마음도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지은이와 민호는 틀렸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들의 오늘의 반성은 시작이다.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족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모습이 사라진 앞길을 달아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들도 그럴 것 같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을 수 없지만 나는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틈을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정말로 고치기로 결심한다면 그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변했다면 나는 이 가족에게 한 번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겸이 없이 희생하지 않겠다. 봄바람은 여전히 불며 변화의 온기를 가져온다.